남지가 않아요.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선생님 물하고 에탄올, 알코올이야. 알코올을 주고서 누가 물인지 누가 에탄올인지 맞춰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요? 둘을 이거 뭐야? 하는 네가 막 뿌려본다며 바닥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한번 이렇게 말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둘한테 열을 가해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건 물이고요. 78도 올라간 다음에 끓는 건 바로 에탄올이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두 물질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먹으면 되지 않아요? 먹어봐도 되는데 이게 혹시 위험한 물질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겠죠? 시키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내 몸에 냄새 한번 맡아보면. 네, 그럴 수 있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냄새도 근데 되게 유독성 물질이면 냄새 하나 맡아도 막 코피가 나오고 그래요. 염산 같은 거. 염산 같은 거, 황산 같은 거. 여기 점액질을 다 녹여가지고 피나 조심해야 돼. 자,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 둘 다 물이야. 자, 둘 다 물인데 하나는 10ml를 준비하고 하나는 20ml 준비합니다. 네. 둘 다 몇 도에서 끓을까? 100도. 둘 다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ml면 양이 많잖아. 1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더 길어요. 오래 걸립니다. 똑같이 100도 올라가는데 얘는 금방 휙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에 도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프만 딱 보고도 누가 양이 많은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겠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물의 양이 더 많았던 거네. 물인 건 어떻게 알아? 100도잖아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서 이게 물인지 누가 양이 많은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2배만큼 차이 난다면은 양도 2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런 정도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건 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봐봐. 이게 어디냐면은 높은 산이야. 높은 산 꼭대기를 B라고 하고요. 아래를 A라고 할게요. A에서 물을 끓여볼 거고요. B에 올라가서 똑같이 물을 끓여볼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자, 대기권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예요. 다시 말해서 A는 이따만큼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거고요. B 높은 산 꼭대기는요. 이따만큼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A와 B 중에 어디가 기압이 높을까요? A입니다. 기압이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그래요. 기압이 높은 건 A고 높은 산은 기압이 낮아요. 저희도 기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압 갖고 있는 거죠. 1기압이라는 기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무게를 가지고 우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겁지? 네. 그래서 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90병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진공으로 보내면 기압이 없어지잖아? 네. 우리 부풀어요? 자유로울까? 부풀어. 부풀어. 그렇게 부풀진 않고 혈액이 여기로 얼굴로 올라가고 다 혈액이 다 일정해지니까 얼굴이 커지고 다리가 작아진대요. 일리가 있네요. 문페이스와 버드레그라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력도 고려한 거지. 쌤은 진공만 고려하고 네. 중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무중력을 됩니다. 자, 어쨌든 A가 압력이 높고 기압이 높고 B가 기압이 작은 상황에서 물을 끓여볼 거야. 우리가 익숙한 A 먼저 해볼게요. A는 어떻게 되냐면은 A는 물을 끓이면 물 분자가 있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물 분자가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야? 끓는다는 건 얘가 공기중으로 훅 날아가는 거지. 근데 날아가려면 뭘 이기고 날아가려면 얘가 누르고 있는 기압을 이기고 이게 누르고 있는 기압을 이기고 쭉 날아가야 된다. 그때 몇 도가 필요한 거야? 100도씨라는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어때요? 작아지죠. 이거 봐. 기압이 작아지네? 그럼 물을 막 끓이면 몇 도만 되면 끓일 수 있다는 거야? 100도가 채 되지 않아도 끓어요. 80도밖에 안 되는데 막 물이 부글부글 끓어. 이거 봐라. 80도에서 물이 끓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야? 아니야.
기압이 낮은 곳에서는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어. 맞죠? 아, 그래서 진공창고에 물 넣고 끓이면은 진짜 빨리 끓는 맞아요. 금방 끓어버리지. 진공이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아예 없잖아. 그래서 외부 압력, 외부 바깥의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도 달라지는 거 인정? 달라져.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집니다. 맞나요? 그 얘기예요. 끓는 점이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진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80도에서 쌀이 막 익어. 잘 익을까? 잘 안 익어. 밥 다 됐나 보다. 덜 익었어. 그래서 산 위에서 밥을 해서 먹으면 설익은 밥을 먹는다. 그래서 더 막 가요. 다 덜 익었잖아 하면은 아래는 다 타. 위에는 안 익어. 중간만 잘 익어. 다 걷어내고 밑에 다 뜯어내고 가운데 가만 좀 먹어야 돼요. 그렇게 밥을 먹는 게 산에서 먹는 밥입니다. 3분의 2를 버리는. 되게 맛있겠지? 아니요. 귀하잖아. 잘 익은 게 귀하니까 맛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지면에서 압력밥솥이라는 걸 이용해서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할 거예요. 압력밥솥은 뚜껑을 엄청 튼튼한 뚜껑을 달아놓고 잠궈가지고 강한 압력을 가하는 밥솥입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쿠쿠나 이런 건 다 압력밥솥인데 압력이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압력이 반대로 압력이 더 크다는 건 이것만 있는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물이 잘 끓을 수 있어 없어? 100도에서 못 끓지. 100도가 돼도 뚫을 수가 없어. 몇 도까지 올라가야 돼? 120도. 120도 막 온도가 엄청 올라가야 드디어 끓어. 이 쌀들이 그래서 몇 도에서 밥이 되는 거야? 120도에서 밥이 막 되는 거야. 되게 금방 쌀이 익겠죠.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되게 금방 쌤네 집에는 한 17분 정도? 17분 정도면 밥이 돼요. 네? 저희는 34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쌤은 쾌속을 하는 버튼이 따로 있을 거야. 쾌속 버튼 하면 제일 빠르게 17분 정도 걸립니다. 17분 만에 밥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압력, 외부 압력을 높이면은 끓는 점도 같이 높아져서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기 때문에 금방 밥이 되고요. 금방 밥이 되면은 영양소나 맛의 손실이 별로 없어서 밥도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맛에 대한 건 다른 얘기고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뭐하다? 높아진다. 밥이 빨리 됩니다. 압력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에서?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지.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물에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닐 수 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같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진다. 외부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우주정거장 안에서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우주정거장은 진공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압이 1기압이에요? 거기서 1기압을 맞춰놓은 사람들이 똑같이 압력받아 1기압 맞춰. 맞다. 거긴 무중력인 거지 진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은 똑같이 100도. 근데 끓는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끓는 거지. 예?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끓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끓는 거지. 모든 방향으로 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 분자가 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가는 말해봐. 그냥 가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니까. 어디선가는 그냥 알아서 꺼내는데. 물이 끓는다는 얘기 모든 방향으로 확 이렇게 끓는 거지. 자, 밑에 그래프도 좀 볼게요. 밑에 그래프는 얘들을 잘해줘가지고 신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이해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16분이다. 자, 한참 나오네. 거의 끝났죠. 이건 뭐냐면요. 둘 다 8m 산이라는 물질.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인데 얘는 100g밖에 없고 200g 있잖아. 그럼 둘의 녹는 점은 어때요? 똑같겠죠? 네. 62.7도 똑같은데 얘는 양이 적으니까 금방 녹는 점 시간상으로 요만큼밖에 안 걸리죠. 얘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녹는 점에 도달하게 되죠. 양에 따라서 녹는 점이라는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진다. 아까 물하고 똑같죠? 똑같은 물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건 8m 산이고 얘는 얼음입니다. 얼음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죠. 0도가 되는데 가열 시간 이 정도 이만큼의 시간을 가열했더니 0도에 도달해서 녹기 시작하는 거고요. 8m 산은 녹는 점이 여기입니다. 62.7도인데 이러려면 좀 더 많은 시간 가열해야겠죠.
더 많은 시간 가열해갖고 녹는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물질의 종류마다 녹는 점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마다 녹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녹는 점을 이용해서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야, 하나는 얼음이야. 하나는 팔미트산이야.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지? 둘 중에 누가 얼음이고 누가 팔미트산인지 맞춰봐. 가열해 보면 됩니다. 가열해봐서 0도인데 막 녹기 시작하는 물질이 있어. 이거 얼음이죠? 0도인데 꿈쩍도 안 해. 더 온도 올려서 62.7도까지 올렸더니 드디어 녹아. 이게 팔미트산이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체크할 거 여기죠. 그래서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그걸 통해서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번 내용까지 정리를 했네요. 용해도 파트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오늘 밀도까지만 딱 정리할게요. 밀도까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밀도. 자, 밀도의 정의는요. 쌤이 또 칠판에서 강의를 하나 먼저 해줄게요. 밀도. 우리 과학에서 밀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밀도. 밀도에서 밀자가 무슨 밀자냐면은 들어봤나? 빽빽할 밀? 선생님 전화가 왔거든요. 빽빽할 밀. 바다? 네, 여보세요? 바다? 충성? 와, 충성 진짜 갑자기? 학원이야. 무슨? 학원이라고. 충성? 어? 학원이라고 학원이라니. 싫다. 어? 이따 9시 반에 봐. 재밌는데? 그래 들어가. 안녕. 이게 어디 쓰냐면 정글을 다른 말로 밀림이라고 하는 거. 밀림? 빽빽한 살림, 빽빽한 나무들이 많아서 밀림이라는 밀자가 빽빽할 밀자입니다. 밀도는 뭐겠어? 밀도란 빽빽한 정도를 말해. 잘 봐. 쌤이 지금부터 예를 들 건데 여기 A라고 하는 숲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둘의 면적은 똑같아. 여기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요. 나무가 여기는 세 그루가 있어요. 어디가 더 빽빽해요? B가 빽빽하죠. 아, 밀도는 그래서 나무의 수에 비례하겠죠. 나무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라고. 물질이에요. 물질이 더 많을수록 빽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실험이고요. 두 번째 실험은 둘 다 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여기는 이만한 공간에 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네요. A와 B 중에 어디가 더 빽빽해요? A죠. 질량이 똑같을 때는 뭐가 낮을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더 빽빽한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뭐에는 반비례한다? 부피에는 반비례한다. 이 공식을 묶어가지고 밀도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밀도 공식을 우리 기억해야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이 밀도라는 녀석도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밀도가 일정하다. 뭐에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금속 물질. 이거 부피가 10입니다. 부피가 10이고 질량도 10이라고 써보자. 자, 부피도 10이고요. 질량도 10이야. 밀도가 얼마야?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맞죠? 이거를 10분의 1만 잘라. 10분의 1만 툭 잘라. 양을 줄여. 이만큼만 가지고 옵니다. 10분의 1 잘랐어. 이만큼 잘랐어. 10분의 1 잘랐어. 얘는 밀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밀도가. 10분의 1 잘랐으니까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1이지. 질량 얼마야? 1이죠. 그러므로 밀도를 구하면 얼마나? 1분의 1이니까 1이죠? 양이 많든 양이 적든 상관없이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밀도는 같은 물질이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말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밀도를 알면 우리도 이걸 통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는 말은 같은 부피일 때 밀도가 크다는 말은 질량이 많이 나간다는 말이잖아. 같은 부피를 모아놨어. 근데 밀도가 커 얘가. 질량이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이야?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밀도가 클수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 밀도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밀도의 비교. 식용유, 얼음, 물 한 번에 쫙 담아놓으면 식용유가 맨 위에 뜨고요. 물은 맨 밑에 가라앉고요. 얼음은 중간에 뜹니다. 누가 제일 무거워요? 물이죠? 물의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중간 밀도는 얼음이고요. 식용유의 밀도가 제일 작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밀도가 큰 게 아래쪽으로 깔리고 점점 작은 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겠네요. 기체는 분자간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제일 작겠죠? 맨 위로 뜨게 됩니다. 기체가 있다면 상태를 비교한다면 기체가 가장 위로 뜨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소금물에 이제 계란을 넣는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야. 소금물 계란을 계란을 물에 넣으면 달걀이 가라앉아. 자, 순수한 물 속에다가 순수한 물에 계란을 집어넣으면 계란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무거우니까. 삶은 달걀이 그냥 생달걀일 거예요. 생달걀. 삶은 달걀도 그럴 것 같은데? 생달걀. 어쨌든 달걀이 물보다 무겁잖아. 네. 그잖아. 달걀이 물보다 무겁잖아. 근데 소금을 집어넣어. 소금을 집어넣으면 이 물의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점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의 무게가 누구보다 무거워지면은 이 달걀보다 무거워지면 달걀이 위로 떠오릅니다. 밀도를 더 크게 하는 거지. 물의 밀도를 크게 만들면 가장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깔려야 하기 때문에 이 달걀을 위로 밀어 올릴 거라는 겁니다. 달걀이 점차 떠오르게 된다. 뭐하면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이면 밀도를 더 크게 만들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밀도라고 하는구나. 포인트는 뭐야? 밀도 역시 물질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하나는 물이야. 하나는 소금물이야.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소금물인지 맞춰봐. 단 맛을 보면 안 돼. 끓여봐도 안 돼. 얼려봐도 안 돼. 어떡할 거야? 그냥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요. 같은 부피당 무게, 즉 밀도를 재보는 거예요. 밀도를 재보면은 얘는 밀도가 작은데 소금물의 밀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큰 걸 통해서 얘가 소금물이네요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밀도를 통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밀도 구하려면 당연히 그냥 이거 밀도 구하려면은 부피 구하고 질량만 측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피 질량 측정해내면은 밀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른쪽에 61쪽에 문제 있습니다. 빠르게 후루룩 풀어볼게요. 그다음 딱 4분 이 정도 최대한 풀어볼게요. 최대한. 혹시 다 못 풀면 숙제를 할 테니까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풀어봅시다. 4분이 나왔네. 또 영상에 찍히고 있거든 지금. 네? 4분이 남았네. 다 찍혔어 지금. 영상 왜 찍었는데? 복습할 때 쓰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럴 거잖아.